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미소 코칭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실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필요하시면 기록을 해두셨다가 쓰시고요. 아니면 영상을 또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양, 운동, 의식, 기타, 보조입니다. 보조 코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양 코칭.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할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양은 기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란 편식에 노출됐다는 거죠. 어떤 노출이냐? 영양소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 요소의 그 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재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라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충청도에 사는 사람의 음식은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생선을 먹거든요. 충청도는 거의 채식 또는 야채, 산에서 나는 쓴나물 중심으로 먹습니다. 과거에는 더 했겠죠. 지금이야 이제 시장 가서 하긴 하지만 저도 바닷가에 살았지만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해산물을 먹어요. 특별히 저희 김 공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을 정말 밥처럼 먹었거든. 밥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몸의 균형, 영양 균형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 걸 우리는 영양소의 국지적 편제라고 해요. 근데 어디에 사느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지역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우리는 바오밥 나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이름만 들어봤지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오밥 나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에 편제되어 있는 그 모든 데이터들, 영양 조건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영양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재 여기서는 설명 안 했는데 영양소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나와 있나?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네. 네, 안 나왔는데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양소는 영양소 이전에 원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에 있는 원소는 다 해봐야 111종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걸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쪼개면 마지막 나눌 수 없는 원소가 나오죠. 그 원소가 111종이라고. 그럼 우리 몸 안에도 111종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 중에 무기물, 그러니까 대부분 원소는 무기물인데요. 무기물들은 매우 극미량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극미량이 많아지면 중금속이 돼요. 오염금속, 오염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 극미량이 존재하면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몽땅 묶어서 무기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기질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이 되면 유기질로 바뀌어요. 유기질은 원래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거나 미생물이 생성하거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물질을 생성시키는 거, 우리 체내 물질, 호르몬, 미생물이 먹고 만드는 효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기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질은 엄청 많죠. 거의 뭐 10만 종, 20만 종, 뭐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만 어떤 그 발표에 보면 10만 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유기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식생활과 또는 체내 물질 분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어려움을 주는 거죠. 첫째가 국지적 편제, 두 번째가
요리사가 재료를 할 때, 요리사는 집안 같으면 엄마, 시장에 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 어때요? 아무래도 엄마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 가운데서 또 먹는 사람이 또 편식을 해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편식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는 우리 몸의 장기 안에서 편식이죠.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효소의 부족이라든지 그 처리 기능, 신진대사 과정에서의 기능 장애들에 의해서 영양 흡수 저하라고 그러잖아요. 흡수가 안 되는 또 편식? 편흡수가 되겠죠. 결국 이 네 가지 편흡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음식을 조리를 해 먹는다는 건 한계가 있죠. 안 그러겠어요? 조리는 힘들어요. 어차피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사오겠어요. 또 하나는 바오밥 나무 같은 거는 있는 그대로 못 먹잖아요. 결국은 요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로 달여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인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말로 만들어서 믹싱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과 반찬과 김치 등을 먹으면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효소, 그 다음에 유산 등이 나와서 분해를 시키잖아요. 그죠? 분해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분해된 것만 뭐예요? 창자에서 흡수에 들어가요. 분해 안 된 것들은 다 변으로 가요. 그러면 아예 분말로 갈아서 먹는 건 어떠겠어요? 그죠? 이거는 금방 소화가 되고 금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변이 많이 안 나오게 돼요. 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말도 두 종류가 있죠. 화식이냐 생식이냐. 생식은 자연산. 그러니까 얼렸든지 아니면 급냉동에서 하는 거 있죠. 동결건조. 그 다음에 자연건조. 바람에 의해서 말리는 거. 이건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말리는 거고, 화식은 삶거나 쪄서 완전히 열을 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는요, 열을 가하면 소화가 잘 돼요. 열을 가하지 않는 생식들은 소화가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또 하나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것들은 독성이 좀 있는 음식들은 이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 독성이 남아있는 거죠. 열을 가하면 독성들이 좀 사라지고요.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말형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영양들을 우리 몸에 제공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 코칭은요, 기본적으로 기본 영양과 미세 영양으로 나눕니다. 기본 영양은 식사 관리하고 간식 둘로 나누고, 식사 관리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소식형 영양 보충이야. 적게 먹고 영양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런 느낌 안 들던가요?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고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그냥 웬만하면 생각날 때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불안이죠. 이러면 나 몸에 뭔가 병이 생기는 이런 그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말형 생식을 먹게 되면 일단은 영양이 골고루 제공되잖아요. 밥을 적게 먹어도 그런 고민이 일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저는 진짜 밥 적게 먹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또 건강에 대한 지금까지 치료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식물형을 먹고 고기는 가능하면 회피하고, 이게 좀 힘들겠지만 고기류를 가능하면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한 번만 할게요. 고기의 문제점은 과거의 고기는 괜찮은데 지금의 고기예요. 지금의 고기는 전부 어떻게 해요? 사육을 하거든요. 사육 과정에서 먹이는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화합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전이돼요. 자, 닭만 얘기할게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 어떤 논문만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정말 제가 건강에 관한 책, 전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모든 책을 다 쓰레기로 만드는 책이에요. 딱 한 권, 그거 한 권. 그렇게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논문을 전부 분석해가지고 내놓는데요. 닭고기가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이고 몸에 좋지 않는 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먹어요? 치킨 막 이거 뭐 그죠? 한 달에 몇 번씩 먹잖아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조류,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닭고기가 완전히 익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완전히 익었으면. 근데 안 익었을 때는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잠재해 있다가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는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아직 익히지 않는 닭고기 같은 경우 집에서 사오죠.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도마에도 올려놓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도마부터 칼부터 전부 전염합니다. 조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못 잡거든요. 그냥 있는 거. 현재 여러분 닭고기 사면 무조건 조류 바이러스 있어요. 그리고 열을 가하는 놈은 괜찮은데 열을 가하지 않는 여기서 묻혀진 이것들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잠재해 있으면서 별의별 질병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증거 자료는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인 그 동물 고기들은 우리 몸에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험들이 다 됐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군에서 어떻게 질병들이 발생하고 수명이 짧아지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것만 설명을 하면 시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다 밝혀진 겁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기를 회피하고 식물형적으로 바꾸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회값 무슨 양식이죠? 네, 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선을 먹을 때도 가능한 한 그러니까 양식하지 않고 그냥 대양에서 잡는 쪽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양식을 했다 치더라도요. 생선 같은 경우 껍질을 같이 먹으면 좀 괜찮아요. 껍질을. 그러면 미세영양소가 3.5%가 내부 중금속들을 같이 중화시키거든요. 제가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생선을 제가 잘 먹잖아요. 생선 먹으면 지금 다들 어때요? 그 뉴스 전체적으로 흐름으로는 생선 먹으면 중금속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알죠? 저 일부러 막 생선을 계속 먹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꼭 먹을 때는 채소를 한 두세 배를 먹어요. 평소 다른 사람 먹는 거에 두세 배. 저하고 밥 먹으면 창피해서 못 먹겠다는 우리 스태프들도 있어요. 야채를 몇 번 시키니까 야채 안 주면 사서 먹어. 그러면 생선을 내가 많이 먹은 편이니까 야채를 같이 먹었을 때 중화가 된다는 게 현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계속 먹는 거죠. 그리고 진단해 봤을 때 중금속 오염도가 거의 크게 없어요. 그럼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은 미세영양소입니다. 미세영양소는 방금 말했던 3.5%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들어있는 재료, 그러니까 미세영양소를 내가 어떻게든 내 몸에 분비시키도록 하는 체내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미생물 관리. 미생물 관리는 최근 뜨고 있는 화두입니다. 과거엔 이렇게 생각했죠. 미생물은 세균, 즉 우리 몸을 해를 끼치는 것들만 미생물로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 몸과 공존하는 미생물이 더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현재 미생물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영향이 아니라 생사를 쥐고 있는 원천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0.5% 인간이라고 불러요. 우리 유전자가 2만 개고요. 인간 유전자가 2만 개고 미생물 유전자를 다 합치니까 440만 개예요. 그래서 0.5%만 인간 유전자다. 그러니까 유전자로 봤을 때는 0.5% 유전자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수나 세포수도 우리 몸의 세포수가 60조 개잖아요. 미생물 세포수가 100조,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 몸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잘 보호를 하는 게 내가 건강하는 길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 봤는데 미국인데 태어날 때
10개월 만에 태어나지고 일찍 태어난 아이를 뭐라 그래요? 미수가.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잖아요. 그 아이는 7년 동안 설사만 한 거예요. 7년간을. 그 부모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그 아이의 표현을 하면 나는요, 걔 화장실만 가면요, 표현을 그렇게 7년을 그랬으니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가설을 세운 거죠. 이 미생물군이 이 안에서 미생물군이 달라서 그럴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미생물을 교체 작업을 했어요. 실험으로.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에 있는 미생물, 장에 있는 미생물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걸 배양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군을 전부 내보내는 작업을 세척. 안전 세척을 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계속 교체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했던 설사가 사라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자폐증이었거든요. 자폐증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미생물군을 교체하고 나니까 자폐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원래 자폐증과 미생물 간의 연관성은 계속 이 논문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적인 요인으로, 물론 이제 자폐증의 요인은 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생물군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비만도 미생물군 바꿔주면 비만 해결되죠.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무게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미생물군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대사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은 미생물이 어떻게 인간의 인지력을 움직이는지, 인간의 모든 장기들을 움직이는지가 요즘에 최근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논문이. 미생물은 곧 우리 삶의 원천이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미생물군이 있는데 그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비누로 팍팍 문질러서 벗겨버리면 외부 세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습진과 같은 질병들입니다. 습진은 내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증거예요. 원래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은요, 평생 동안 이렇게 사는 거죠.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내 숙주니까, 그잖아요. 남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내 터 좀 빼앗겼다고 전쟁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거야. 내 원래 피부에 있는 세균이, 미생물이. 근데 내가 그냥 피부에 있는 세균을 다 끌어냈으니까 그 자리에 습진이 들어오는. 그래서 손에 물을 많이 묻히고 비누를 많이 묻히면 습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왜 손에 습진이 많이 생기냐면 내가 비누 묻히고 세제 묻혀서 막 하니까 내 피부 미생물이 사라져가지고 다른 외부 진균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도와줘라. 이게 식사 지침입니다. 그래서 섭취 영양제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간식 관리는, 식사 관리는 그렇게 4가지 지침을 따라가면 되겠고요. 먹지 않아야 될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될 요소들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영양 코칭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세 영양 코칭은요, 3가지 미소 영양소가 있어요. 3가지 미소 영양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잊으면 안 돼요. 식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식사는 4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미세영양소는 3가지. 외부 미세영양소, 내부 미세영양소, 미생물 미세영양소. 자, 그러면 미세영양소는 크게 외부 미세영양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세포가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내 물질을 생산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제 체내 물질은 밑에 여기서 나오는데, 자, 이걸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경 재배에서 토마토 열매 생산 사례 알죠?
수경 재배를 했을 때 땅에서 심은 토마토가 150개 열립니다. 1년에. 근데 수경 재배 토마토는 무려 15,000개 열려요. 그 이유는 땅에서 자라는 애들은 일단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두 번째는 영양소를 비료를 주거나 영양소를 줘도 주변에 있는 또 미생물들이 다 같이 먹어요. 또 땅이 마르거나 비가 심하게 오거나 떼약볕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거 모두 자기 방어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과일들을 보면 껍질들이 쓰죠. 껍질들은 맛이 별로 없죠. 왜 그러죠? 껍질로 자기의 들어오는 영양소 가운데 항산화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양소들은 전부 껍질로 보내요. 이유는 벌레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벌레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껍질에다가 독성 물질을 배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식물들의 독성 물질이 우리한테는 약이야. 그게 항산화 물질이야. 그래서 식물들의 껍질, 뿌리, 아무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한테는 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은 다 써요. 다. 이게 바로 식물이 사는 원리죠. 그러니까 토마토가 주변 조건들이 안정이 돼 있고 굳이 외부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면 모두 어디에 써요? 이 영양소를? 전부 열매를 맺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자라는 애들은 어때요? 자기를 보호하는 데 써야 돼. 태양빛 때 써야 되고 바람을 막아야 되고 땅에 영양분 없을 때 보존했다가 써야 되고 뭐 온통 자기 보존에다가 쓰게 되는 거죠. 이거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부모 없이 자란 애는 그죠?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 이 동안에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생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엄청난 성장의 시간을 줬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5,000개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외부 미세 영양소를 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건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외부 미세 영양소는 아까 말한 이제 한 사례를 보면 이끼류가 4만 종 우주인의 식사로 사용될 정도니까 그 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미소 생식에는 73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73종에는 지금 우리는 클로렐라가 들어있습니다. 클로렐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모두 뭐에 들어있다면 제가 몇 종이 들어있느냐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술로. 그래서 그냥 그 표기에는 이끼 하나만 돼도 4만 종이니까 최소 5만 종 이상은 되지 않겠냐 해서 5만 종 이상으로만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종 가까운 영양소들이 아마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외부 미세 영양소입니다. 이 외부 미세 영양소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 두 번째 미세 영양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내부 미세 영양소입니다. 내부 미세 영양소는 호르몬이라고 하죠. 체내 물질.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3,000종입니다. 3,000종의 이름이 다 있겠어요? 없어요. 예, 드러난 건 현재 100여 종 지금 드러난 게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미세 영양소들, 체내 물질들은 뭐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다행히 밝혀진 게 바로 최근 기사입니다. 97%에 달하는 유전자가 쓰레기 유전자로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유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밝혀졌는데 자, 세포에서 영양소가 만들어지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막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몸의 각 부분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 단백질이 A세포에 가고 얘는 B세포에 가고 얘는 C세포에 가느냐 이걸 누가 지정해 주냐 이거죠. 알고 봤더니 쓰레기 유전자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 기사를 제가 다 모아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말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장치들이 다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미세 영양소를 우리는 이렇게 분비샘에서 분비된 체액과 같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모든 기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행하는 물질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생산
위치죠, 이게. 두 번째 호르몬의 종류는 예,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기능은 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죽죠. 지금 보세요. 하나만 안 돼도 죽죠. 그죠?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외부 영양소는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얘들은요, 굉장히 미량의 영양소입니다. 너무너무나 미량이어서 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데 이놈들이 각 호르몬 분비물 이 위치에서 나와가지고 각 몸의 장기나 어떤 특정 위치로 가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체온 유지도 이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이런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피드백 원리와 기량작용 원리로 진행이 되고 호르몬 생성의 방법은 잘 보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호르몬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자, 결국 세포가 호르몬을 체내 물질을 생성하는데 결국은 첫째는 재료가 있어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양을 통한 생산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뭔가 체내에서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체내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감정이 작동이 되면 체내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감정은 어떻게 나와요? 두 종류죠. 하나는 부정적 감정, 하나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나쁜 거 아닙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오면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등등이 되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부정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감정에 의해서 호르몬이 생산되고 운동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수면 과정에서 생산됩니다. 영양,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자극, 다양한 외부 자극들이 있죠. 우리 심리적 자극에서부터 오감의 자극까지 다양한 자극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의식. 네, 의식이 이제 여기서 여기 감정과 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체내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을수록 조용히 있는 것이 호르몬 생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체내 물질 생산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그러겠죠. 맛있는 거 먹고 영양소 잘 공급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활동 잘 하고 수면도 적절하게 취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식이 생기는 거. 책을 읽을 때 의식 많이 생기잖아요. 대화할 때 의식 많이 생겨요. 재밌는 거 볼 때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체내 물질을 많이 생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생물, 미세 영양소. 예,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의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거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구촌에 있는 10만 종 또는 20만 종 가까운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이 다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미세 영양소로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외에도 우리 안에서 미세 영양소를 이 미생물들이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산해내는 그 물질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은 또 한 번 자기 기능을 회복하거나 강화시키는 거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미세영양소 잊지 마세요. 외부 미세영양소, 내부 미세영양소, 미생물 미세영양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가.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외부 미세영양소가 있어야 돼. 재료.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죠? 감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은, 요 미생물은요, 여기 영향을 받아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미생양소를 잘 먹고 두 번째는 운동과 의식 세계의 활용을 최대한 잘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생양소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들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신체 조직을 재구성하고 효소 활성화, 비타민 활성화, 호르몬 생성, 체내 pH 알칼리도, 세포 삼투, 영양소 세포 운반, 유전자 기능 활성 작용, 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양 코칭입니다. 자, 이제 영양 코칭 좀 감이 잡히시죠? 정리해보면 식사에서 아까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미생양소의 3가지 종류. 첫째, 외부, 내부, 미생물 미소, 이렇게 3가지. 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